실적 분석입니다. 자, 결국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50bp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결국 5% 수준에서 이제 내년도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 유지가 된 금리에 따라서 물가가 잡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추면서 그 올라간 금리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지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 미래의 움직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크게 등락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즉 CPI 발표 날도 결국 처음에 3% 넘는 상승이 나왔다가, 자, 한번 직접 보시죠. 자, 3%가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장 막판에 1, 2%, 한 1.5%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자, 50bp 인상을 두고는 시장이 약간 어제 0.76%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짧은 진폭의 추세 안에서 결국 정배열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자,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이 추세 진폭이 결국 이 짧은 추세선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상 10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조금 판단이 늦었지만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았다. 특히 어떤 주식? 개별주. 자, 추세가 좋거나 수량이 몰리는 개별주들 위주로 투자를 했다면 10월부터는 어느 정도 큰 등락 없이 시장이 추세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았느냐? 지수 투자를 하면서 이제 1일 진폭에 따라서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꾼 분들은 아마 좀 손해가 누적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저 역시도 크게 포지션을 잦게 바꾸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입장이고, 지금 역시 똑같은 흐름 안에 있다. 즉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급하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이탈했다면 그 방향으로의 단기적인 포지셔닝을 노려보았겠지만, 자,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주가는 결과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추세란 것 자체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일방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밀물이 거세면 썰물도 거세게 빠지는 것처럼, 자, 이때는 조금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다가 또다시 급하게 오르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지금 올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CPI 발표라던가 FOMC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짧은 추세선 안에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여기서 지수 투자를 뭐 숏을 혹은 대상승을 이렇게 노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좋은 종목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즉 좋은 종목이나 아니면 좋은 섹터를 찾아서 그러한 강한 에너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섹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 흐름 안에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틀 동안 조금 그나마 추세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됐던 섹터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히려 그런 섹터가 이러한 안정된 추세 안에서의 흐름상의 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홀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이제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다 그어놨던 추세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미리 그어놨던 추세선들인데 결과적으로 그 추세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 부분이 깨지지가 않았고 올라갔던 상방 역시도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방을 지지를 하면서 이 추세를 밟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배열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이 변곡점, 즉 소실점, 수렴점에서 아마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당분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은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지만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고 무너져 내릴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우리는 시장의 썰물에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CPI나 FOMC 이후에 발표가 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결과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은 진폭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 자체가 현재 상방인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 수렴점이 끝나고 나서 다시 200일선 저항을 맞고 빠지거나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주요 이벤트가 있었던 이번 주에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빅스가 10%씩 뛰어오르면서 풋포지션을 많이 넣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실현할 만큼의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흐름을 지수로 혹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려 하다가는 잦은 포지션 변경으로 손해만 누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영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저도 관심 있는 개별주들이 있고, 뭐 대기업 관련주들 중에서도 충분히 뭐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을 보자면 분명 좋은 위치에 있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금 상승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를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하단을 높여가면서 강한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종목을 또다시 발굴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만약에 그러한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전 하락 때는 에너지 섹터가 강하게 올라갔었고 이번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기 동안에는 또 다른 섹터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뭐 빅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짧게 움직이고 다시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이틀 동안에 정말 많은 희노애락들이 있었겠죠. 뭐 처음에 쏘 올라가고 나니까 뭐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영상을 보면서는 누군가는 또 조롱을 하셨을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또 올라간다고 했던 분들은 또 조롱을 하셨을 거고, 결국 이러쿵 저러쿵 양쪽 포지션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포지션 자체를 모두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라는 식의 투자를 원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지, 무슨 뭐 점을 치는 것처럼 혹은 뭐 축구 경기에 도박을 베팅하는 것처럼 오른다 내린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미리 말을 해놓고 그것이 달라지면 확증 편향으로, 자 보통은 두 가지 길이 있죠. 확증 편향으로 우기거나 아니면 말을 그냥 쏙 바꾸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간다면 이 시나리오 1번이 있고 이렇게 간다면 이 시나리오 2번이 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실제로 실행해 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악재에 대한 영상은 충분히 시장이 이 변곡점 하에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매수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은 결과적으로 CPI 날 결정되는 추세 방향이 단기적으로 가는 방향을 나타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CPI로 발표된 내용 그리고 시장의 반응으로 볼 때는 FOMC 회의에서 50bp라는 빅스텝이 나왔음에도 결국 CPI가 낮게 나왔던 날보다는 낙폭이 적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르고 결국 이렇게 떨어진 셈인데, 자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아직 여기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단이 뚫리면서 하방이 강하게 나오면 그 시나리오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손절을 치고 그 다음 시나리오인 숏을 치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단순하게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그 방향이 무조건 제가 뭐 점을 치듯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 영상을 잘못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높아짐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았고,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항상 운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뭐 좋은 따뜻한 하루 집에서 보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